메이저리그 역사에서 2021년은 훗날 어떤 해로 기억될까요?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나면 딱 두 가지만 기억될 것 같은데요. 애틀란타의 월드시리즈 우승과 오타니의 투타 겸업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기억이 있는 팬이라면 두 명의 이름을 더 댈 수 있으실 겁니다. 22살의 나이로 48개의 홈런을 날리고 트리플 크라운에 버금가는 성적을 낸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와 충격적인 출루 능력을 선보인 후안 소토, 양리그의 MVP 2위 선수들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후안 소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소토의 2021 시즌을 정리해 볼까요? 지난해인 2020년 소토는 타율 3할 5푼 1리, 출루율 4할 9푼, 장타율 0.695, OPS 1.185라는 충격적인 기록을 찍습니다. 타율은 르메이유에 이은 메이저리그 2위, 출루율, 장타율, OPS는 메이저리그 1위였습니다. 장타율을 왜 할푼리로 읽지 않냐는 질문이 계신데 장타율은 이름이 슬러깅 퍼센테이지지만 실제로는 비율 스탯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지난 2월에 올린 장타율을 읽는 올바른 방법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소토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소토가 기록한 출루율 4할 9푼은 2004년 6할 9리를 기록한 베리 본즈 이후 최고 기록, 장타율 0.695는 0.812를 기록한 2004년 본즈 이후 최고 기록, OPS 1.185 또한 1.442를 기록한 2004년 본즈 이후 최고 기록에 해당됐는데요. 그러나 2020년은 단축 시즌이었기 때문에 소토가 162경기 시즌에서도 비슷한 성적을 낼 수 있을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소토는 출루율 4할 6푼 5리, OPS 0.999를 통해 의심들을 완벽히 불식시키게 됩니다. 특히 소토는 홈런 더비 출전을 통해 홈런에 대한 감을 잡고 난 후인 후반기에 타율 3할 4푼 8리, 출루율 5할 2푼 5리, 장타율 0.639를 기록했고 득점권에서 타율 3할 9푼 6리, 출루율 5할 7푼 7리, 장타율 0.689를 기록하는 공포를 선물했으며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 출루율 4할 6푼 5리는 4할 2푼 9리를 기록한 2위 하퍼보다 3푼 6리, 145개의 볼넷은 111개를 기록한 갈로보다 34개가 많은 압도적인 1위에 해당됐습니다. 소토와 갈로의 결정적인 차이는 소토가 145볼넷 94 삼진인 반면 갈로는 111볼넷 213 삼진이었다는 것으로 1삼진당 볼넷 비율을 보면 후안 소토가 1.569로 1위, 율리 구리엘이 0.87로 2위, 카를로스 산타나가 0.84로 3위, 호세 라미레스가 0.83 4위로 소토는 유일하게 삼진보다 볼넷이 많았던 선수이자 2위 선수의 거의 2배에 달한 압도적인 메이저리그 1위였습니다. 한편 메이저리그 평균은 1삼진당 0.37볼넷으로 김하성은 0.31, 최지만은 0.52였고 추신수는 통산 기록이 0.55에 해당됩니다. 또한 소토가 올해 기록한 145개의 볼넷은 테드 윌리엄스가 1941년에 기록한 147개에 이어 22세 이하 선수의 역대 2위 기록이자 2004년 베리 본즈 이후 최고 기록인데요. 2004년 본즈는 232개의 볼넷을 기록했고 그중 120개는 고의사구였습니다. 소토가 아쉬웠던 건 홈런 2개가 모자라 23세 생일 이전 100홈런을 돌파하는 역대 네 번째 선수가 되지 못했다는 건데요. 이를 달성한 셋은 명예전당에 오른 멜 오트와 에디 매튜스, 그리고 비운의 은퇴를 한 토니 코니글리아로입니다. 토니 씨에 대해서는 언젠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시즌 동안 소토가 보여준 모습은 실로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토만큼 어린 나이에 데뷔해 소토만큼 엄청난 활약을 한 선수를 찾으려면 테드 윌리엄스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물론 소토가 기록한 첫 4시즌 성적은 타율 3할 1리, 출루율 3할 4푼 1리, 장타율 0.550으로 타율 3할 5푼 6리, 출루율 4할 8푼 1리, 장타율 0.642인 테드 윌리엄스와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22세 시즌에 마지막 4할 타율을 친 윌리엄스는 23세 시즌에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고 군 면제 상황에서 자원 입대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2세 시즌까지 90개 이상 홈런과 300개 이상 볼넷을 모두 기록한 선수는 98홈런, 373볼넷을 기록한 소토와 함께 115홈런, 362볼넷의 1920년대 선수 멜 오트, 91홈런,
350볼넷의 1940년대 선수 테드 윌리엄스 단 2명에 불과합니다. 더 대단한 건 소토가 날린 98개 홈런이 왼쪽으로 36개, 가운데로 30개, 우측으로 32개가 날아가 데칼코마니를 이루고 있다는 건데요. 이는 데뷔 초기의 미겔 카브레라도 보여주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소토가 정말 대단한 건 어린 선수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부분인 성구안이 정말 빠르게 완성됐으며 그 성구안은 역대 순위에 들 정도라는 건데요. 1900년 이후 22세 이하 선수의 출루율 순위는 1위가 1941년 5할 오픈 3리를 기록한 21세 테드 윌리엄스, 2위가 2020년 4할 9푼을 기록한 20세 후안 소토, 3위가 2021년 4할 6푼 5리를 기록한 21세 후안 소토, 4위가 1920년 4할 6푼 3리를 기록한 21세 지미 팍스, 5위가 2015년 4할 6푼을 기록한 22세 하퍼로 2020년의 단축 시즌 기록을 제외하더라도 올해 소토의 기록은 역대 2위에 해당됩니다. 그렇다 보니 소토는 정말 영광스러운 별명을 얻게 됐는데요. 차일디시 밤비노, 어린 베이브루스입니다. 그렇다면 소토는 어떻게 이렇게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야구 실력을 가지게 된 걸까요? 이는 소토가 엄청난 노력파이자 디테일을 추구하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소토의 노력과 관련돼 ESPN이 소개한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워싱턴은 히스패닉 유망주와 계약하면 언어학습 프로그램인 로제타 스톤이 깔린 노트북을 필수적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스페인어가 모국인 히스패닉 선수들이 영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노트북을 지급받은 선수들은 주 3시간 이상 시청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하며 프로그램을 마치는 데는 보통 3년 또는 4년이 걸리지만 훨씬 더 오래 걸리는 선수들도 있다고 합니다. 워싱턴 구단은 프로그램을 수료한 선수들에게 졸업식까지 열어준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소토는 수료까지 얼마가 걸렸을까요? 소토는 주 9시간 이상을 소화하며 단 1년 만에 끝냈다고 합니다. 이는 워싱턴이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후 최고 기록에 해당되며 실제로 소토는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 같은 또래 히스패닉 선수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영어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배팅 프랙티스, BP를 할 때 홈런 더비처럼 모두 모자를 쓰고 하는데요. 마이너리거 때 양귀 헬멧을 썼던 소토는 메이저리그 승격 후 한귀 헬멧을 지급받자 빨리 적응해야 한다며 BP 때도 헬멧을 쓰고 했다고 합니다. 한때 워싱턴은 친보라스 구단이었는데요. 스티븐 스트라스버그와 브라이스 하퍼라는 보라스의 고객들을 2년 연속 1순위로 뽑고 역시 보라스 고객인 랜돈을 6순위로 뽑았으며 보라스 고객인 맥스 슈어저에게 당시로서는 엄청난 화제가 된 2억 1천만 달러 계약을 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워싱턴은 하퍼가 나갈 때 하퍼를 크게 서운하게 만들었는데요. 10년 3억 달러를 제안하면서 그중 1억 달러를 집을 유예하겠다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1억 달러를 계약이 종료된 후부터 30년에 걸쳐 나눠주겠다고 했던 겁니다. 물론 워싱턴은 랜돈과 스트라스버그 중 스트라스버그에게 2억 4,500만 달러 계약을 주면서 보라스와는 관계가 여전히 돈독한데요. 보라스의 특징은 눈앞의 계약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관계 같은 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사실 워싱턴이 하퍼와 결별한 데는 똑같은 좌타자 외야수인 후안 소토의 존재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소토는 에이로드, 하퍼, 랜돈, 추신수, 필더, 시거 등 대부분의 보라스 고객들이 그랬던 것처럼 중간에 연장 계약을 맺지 않고 서비스 타임 6년을 채운 후 FA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유일하게 보라스의 말을 듣지 않고 FA가 되는 걸 포기한 선수는 에인절스 제러드 위버밖에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서비스 타임 3년을 채운 소토는 2022년, 2023년, 2024년 새 시즌을 보내고 FA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소토에게 유리한 부분은 같은 해 FA가 될 수 있었던 타티스가 샌디에고와 14년 계약을 맺었으며 소토보다 서비스 타임이 1년 많은 오타니, 1년이 적은 블라디미르 게레로와도 겹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소토는 25세 시즌을 마치고 FA가 되는데 이는 24세 시즌을 마치고 첫 번째 10년 계약을 맺은 알렉스 로드리게스보다는 1년이 늦지만 13년 계약을 맺은 하퍼, 10년 계약을 맺은 마차도와는 같습니다. 그렇다면 FA로 나왔을 때 소토는 어떤 계약을 맺게 될까요? FA가 된 시점에서의 통산 조정 OPS는 마차도 121, 에이로드 138, 하퍼가 139였습니다. 반면
반면 현재 소토는 160을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기록은 무려 185입니다. 185가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냐면 베리 본즈의 통산 성적이 180입니다. 물론 에이로드는 골드글러브 유격수였고 마차도 역시 골드글러브 3루수였던 반면 소토는 수비가 뛰어나지 않은 코너 외야수라는 점이 약점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단축 시즌 때 47경기를 뛰고 DRS-9를 기록했던 소토는 올해 151경기를 뛰고 4를 기록함으로써 수비에서 대반전을 이뤄낸 바 있습니다. 소토의 수비 발전은 스태캐스트 OAA로도 확인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소토가 앞으로 골드글러브 외야수가 될 일은 없겠지만 차라리 코너 외야수인 점은 오히려 나이를 먹음에 따라 포지션 전환을 해야 하는 유격수처럼 급격한 수비 기여도의 저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소토가 지난 2년의 공격 수치를 남은 3년 동안 기록하고 FA가 된다면 저는 최초의 2억 달러 계약을 달성한 에이로드처럼 역사적인 계약이 탄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야수 최초의 4천만 달러 연봉이 보장되는 10년 이상 계약으로 마이크 트라웃이 2019년에 세운 4억 2,650만 달러 계약 총액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의 예측은 소토가 계속해서 리그를 파괴한다고 했을 경우 최소 10년 4억 3천만 달러입니다. 한편 미 프로스포츠 역대 계약 규모 순위는 패트릭 마홈스와 캔자시티 칩스의 10년 5억 300만 달러 계약이 1위, 마이크 트라웃과 LA 에인절스의 12년 4억 2,650만 달러 계약이 2위, 무키 베츠와 LA 다저스의 12년 3억 6,500만 달러 계약이 3위입니다. 그리고 평균 연봉 최고 계약은 조시 앨런이 버펄로 빌스와 6년 계약을 맺으면서 받은 4,300만 달러를 경신한 맥스 슈어저로 슈어저는 4,333만 달러입니다. 워싱턴은 소토를 눌러앉힐 수 있을까요? 절묘하게도 2024 시즌이 끝나면 워싱턴은 패트릭 코빈과의 계약이 종료되고 스트라스버그와 3년 1억 500만 달러가 남습니다. 워싱턴도 실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에인절스 팬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트라웃이 FA 시장에 도전해 시끄러운 겨울을 만들어주길 기대했었는데요. 그러나 트라웃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소토는 워싱턴까지 도전하는 시끌벅적한 FA 쟁탈전을 만들어주길 기대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베이스볼 큐브 최세결 김영준이었습니다.